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5강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지분경매와 대부업에 관련된 이 결합된 파생상품, 지분경매로서 대부업, 채권 양수도와 관련된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투자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연재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 교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는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등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뒤편을 보시면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5가지가 한 세트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5가지 사항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이 실전반 무료 청강과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주 7일 수요일 날 이 실전반 무료 청강 1회 청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와 같이 이 실전반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있고요. 이 과정에 하루 청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또 상의하셔서 다음 주 7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 또 공부 시간에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제자분들이 이 경매에서 실전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어떤 협상과 소송을 통해 가지고 타공유지하고 또 이렇게 엑시트하고 나오는지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실전 물건으로 이렇게 실전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2시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밤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16강을 가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되는 한판 승부가 있었는데요. 극적인 역전승을 해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12년 만에 지금 16강을 진출했는데요. 저도 12시부터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2010년도니까요. 올해가 22년, 12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의 이런 극적인 역전골로 포르투갈에 승리했습니다. 호날두가 있는 이 H조 여기에 1위가 포르투갈이고요.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우루과이하고 가나전에서 다행히 우루과이가 2골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16강으로 갔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 벤치에 앉아있지 못하고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또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이러한 게임들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브라질하고 16강전이 있습니다. 정말 강호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데요. 16강을 이기면 8강인데 8강까지 가고 또 4강까지 가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지 어제 저녁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서울에는 수도권 일대에 지금 7cm의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아침의 눈이 첫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어제 저녁에 16강에 이기고 또 첫눈까지 내리는 아주 기분 좋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채권 양수도하는 4가지 거래 방법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채권자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론세일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은 이렇게 또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개인은 안 되고요. 개인과 대부업자는 할 수 없지만 대부업자와 대부업자, 개인과 개인의 이 거래는 가능하니까 채권 매입과 관련된 채권자 변경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볼 거고요. 채무자 변경하는 채무인수 지난주에 봤고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의변제, 구상권과 대의권, 법정대의, 임의대의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금융업자 대기, 재산금융 대부업자 대기와 관련된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자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채권 매입, 론세일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요. 근저당이라든가 대출 원리금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주는 채권자 교체 방식, 그래서 채권자 변경과 관련된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근저당을 매입해오는 방법이 바로 채권 매입, 론세일 방법입니다. 이게 NPL인데요. 이 NPL 방법이 지금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자본금 5억에 법인으로 금감원에 허가를 받고 이렇게 또 법인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먼저 대부금융협회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매입하는 채권 매입 법인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무인수는 채권자, 위에 가번은 채권자 변경이고요. 이 나번은 채무자 변경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교체해서 금융권에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채권 양수도 방법.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변경하는 방법, 은행이나 대부업자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채무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무 돈을 빌린 사람을 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의변제란 거는 이해관계인이 돼가지고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걸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될 때 자기 채권을 회수 방어하는 법으로 선순위 근저당의 채무자를 위해 빚을 갚아준다. 1순위가 있고 2순위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근저당이 1순위의 근저당을 대신 갚아주고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청구하는 구상권, 또 채권 및 근저당을 이전받을 수 있는 대의권, 이렇게 두 가지의 권리를 받는 건데요. 구상권과 대의권. 한마디로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하고 채권자의 뒤를 대신한다. 이렇게 변제를 대신해주는, 누군가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면 갚아준 사람에게 채권에 대한 권리가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순위 근저당권자가 1순위 바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가져가는 건데요.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러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타인이 대신 갚아준 변제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상한 청구권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 방법인데요. 여기에 많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주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도 하는 이 네 가지 거래 방식, 대의변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자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채무관계입니다. A가 채권자고요. B가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A. 근데 만약 C라는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면 A는 채무관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요. A 자리에 C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없어지고 C가 오는 거, 이게 바로 대의권에 의해서 이 채권자가 되는 건데, C는 B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의권과 구상권의 관계, 이 경매 연기, 중지, 또 취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끌어서 아직까지 뭐 연 20%의 지금 대부 이자 상한선인데요. 법정 이자 상한선에 뭐 예를 들어서 10%의 이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연체 이자로 인해서 20%까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법이 3% 제한법이 생겨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물건, 지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또 구사하는 아주 지분 플러스 대부와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의변제는 법정대의, 임의대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대의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의변제를 하는데 3% 연체 가산금리 대상인지를 보고 법정대의를 하는 거고요. 이 임의대의와 관련된 법정대의와 임의대의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또 살펴봐야 됩니다. 법정대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관계인이 돼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후순위 임차인이라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이 변제를 하는 건데요. 민법 481조에 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하고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후순위 담보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담보물 매수인 등이 법정 대의에 이 자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법정 대의를 하려면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시면은 아니면은 계약서상에 이 이해관계인이 돼야 됩니다. 보증이나 임차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 집주인을 빚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 권리를 등기부등에서 소멸시켜서 자기가 후순위에 있어가지고 선순위로 나오려고,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집주인의 근저당을 이렇게 또 대위해 주는 게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신용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 법정 대의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지위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대의 변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와 같은 이 법정 대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의 변제 신청서입니다. 은행에다가 이제 신청하는데 이런 법정 대의를 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은행의 채무자 홍길동은 대출거래 약정에 의하여 기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변제액이 1억 8천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득해서 대의변제 하오니 채무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하여 주시고 대의변제 증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채무자인감증명서, 대의변제자고요. 대의변제 승낙자,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대의변제 신청해서요, 은행으로부터 대의변제 증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근저당권 또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양도인은 은행이고요. 여기 양수인은 대부업자예요. 그래서 이런 근저당권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5억짜리 또 대부업체 채권 추심, 매입 채권, 매입 법인을 만들어서 금감원의 허가를 맡아서 또 진행하셔야 됩니다. 각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요. 양도할 근저당, 양도인이 채무자 홍길동과 2016년 2월 21일자 근저당 설정 계약을 기초로 하여 접수한 이런 등기순위 근저당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양도할 물건, 저당권 표시 뭐 이러면서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을 또 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통지를 꼭 해야 되고요. 이 양도 통지는 바로 양도인이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양도 통지를 양도인이 안 할까봐 양수인도 같이 이렇게 연서로서 같이 이름을 올려가지고요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저당 원본 서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본 서류도 교부해야 되고요. 이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도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원본 일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부업자끼리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5억짜리 이 대부업 채권 매입을 하는 대부업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본금 5천에 그냥 일반 법인을 세우세요. 여기에 대부라는 이 허가를 또 입혀가지고 대부업체로 만들어서 이런 매입 양수도보다는 지분경매와 또 이러한 대부를 결합한 파생상품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또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지 않아도 새로운 이러한 투자법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채권 양수도 아까 법정대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제자의 임의대의, 아까 481조의 법정대위와 관련된 얘기고요. 임의대의는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대의변제 신청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이런 방법이 임의대의다. 아까 변제대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와 같이 임의대의를 통해 가지고 빚을 갚는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의 승낙을 받고 대의변제 증세를 받게 되면 이를 첨부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받는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또 하는지 이미 대의변제를 통해서 채권자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대의변제 약정을 체결한다면 대출급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근저당권이나 채권을 승계받게 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의변제할 수 있는데 경매 연기나 경매 중지는 임의 대의변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 이미 변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기 임의 대의부터 다시 한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페이지예요. 이 앞에가 근저당권 양수 계약서고요. 14페이지 임의 대의부터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밴드 찾고자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이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 노란 밴드 찾아가지고 지분경매라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요. 같이 또 실명으로 가입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이 6개월 실전반 과정 프로젝트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6개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매주 수요일날, 이번 주는 7일날입니다. 7일날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아주 깊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도 또 오프라인도 400만원씩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분 굉장히 많은 시간의 이 공부 과정들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분경매 정말 깊은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지분경매만이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 깊은 실전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 있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셔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실전반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임의대의 부분 14페이지의 임의대의 부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어나가서 공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